안녕하세요. XP A팀의 교육 총괄을 맡고 있는 이경보 교육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굉장히 밤늦게 이렇게 영상을 열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밤늦게 영상을 연 이유는 여러분들 아마 오늘 공지 내용을 다 보셨을 거예요. 디지파이넥스 코리아가 특근법 관련해서 더 이상 영업이 어려워지게 돼서 거래를 이제 중지한다는 이제 그런 공지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XP 회원님들께서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은 이미 여러 번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 않은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거래가 중지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걱정스러우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지파이낸스 코리아에서 이제 거래가 중지가 되기 전에 우리 XP 회원님들께서 이제 꼭 하셔야 되는 일,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화면을 열었고요. 그리고 이 영상 뒷부분에는 제가 이제 지지난주 8월 18일 날 특근법 관련해서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영상 중에서 이제 부분에서 특근법 관련된 부분을 이제 좀 편집을 해서 붙여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XP 회원님들에게 이제 특근법 시행과 더불어 이제 있을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디지파이넥스 코리아가 이제 영업을 중지하는 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근데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파이넥스 코리아에서 거래가 중지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 라는 게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고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기사가 뜬 게 있었죠. 그 기사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GP 재단, GP코인 프로젝트, GP코인 프로비트 USDT 마켓 추가 상장, KRW 마켓 상장도 준비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사가 떴고요. 이 기사의 내용인 즉슨 이제 프로비트 글로벌에는 이미 우리 XP가 USDT 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프로비트 코리아의 KRW 마켓에도 이제 상장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 기사를 이제 띄운 거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프로비트 KRW 마켓에도 상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미 이제 공지가 여러 번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국 시장에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일단 뭐 특근법 때문에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질 거고요. 우리나라에 아마 80여 개 정도 거래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SMS 인증이 되지 않은 이제 그런 거래소들은 거의 다 문을 닫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문을 닫지 않으면 이제 KRW 하나 거래는 안 될 거고요. 아마도 이제 코인 거래만 가능한 이제 그런 거래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KRW 마켓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가상계좌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 가상계좌 거래가 되려면 가상계좌 거래가 되는 확실하게 되는 거래소는 지금 현재는 4대 거래소 정도 외에 이제 한 대여섯 개 거래소가 유일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프로비트 코리아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KRW 거래가 이제 거의 확실한 그런 거래소 중에 중소 거래소 중에 한 군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거래소에 이제 KRW 마켓에 우리 XGP가 상장이 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거래소들이 정리가 될 거고, 그리고 그 거래소에 살아남는 그런 코인들은 그때부터 아마 제대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XGP도 그런 코인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 거래소에 살아남은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되려면 이미 상장되어 있는 모든 코인들도 코인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코인을 평가를 받아야만 되는 이제 그런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평가 기관이 우리나라에는 뭐 공식적인 기관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기관은 없고 그 쟁글이라고 하는 코인을 평가하는 사이트가 한 군데 있는데요.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쟁글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코인을 이제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쟁글이라는 사이트고요. 그 쟁글이라는 사이트에서 코인 평가가 되어야만 이제 한국의 이제 특검법 통과된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XGP 본사 IPA 글로벌은 우리 이미 XGP에 대한 모든 심사 서류들을 다 보내서 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에 심사 결과가 이제 우리 그 쟁글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쟁글에 이제 심사 평가 결과서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아마 바로 우리 프로비트 코리아 마켓에 상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우리 KRW 마켓만 이용하시던 우리 회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제 우리 XGP가 프로비트 KRW 마켓에 상장이 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이제 한화로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프로비트 글로벌 마켓에 USDT 마켓에서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비트 말고 이제 우리 디지파이낸스 글로벌 거래소가 있습니다. 디지파이낸스 글로벌 거래소에서 이제 USDT 거래나 아니면 이더리움 마켓에서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회원님들은 KRW 마켓을 이용하는 게 편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프로비트 KRW 마켓에 상장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사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지파이낸스 KRW 마켓에 거래가 안 되는 부분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당장 내일 모레부터 수요일부터 디지파이낸스 코리아에서 코인 거래가 이제 중지가 됩니다. 그 중지가 되고 조만간에 이제 출금도 이제 중지가 될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지파이낸스 코리아가 이제 서비스를 종료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특검법 시행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서비스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 지원 종료가 9월 1일 수요일 내일 모레 오전 9시부터 이제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가 중지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고팔고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XGP 회원님들도 마찬가지로 9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는 코인 거래가 안 됩니다. 코인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있는 거래가 이제 중지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XGP 회원님들은 지금 이제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XGP를 이제 디지파이낸스 코리아 거래소에 있는 XGP를 다른 지갑으로 옮기셔야 돼요. 이전을 하셔야 되는데 XGP를 다른 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은요, 좀 넉넉하게 있습니다. 자, 2021년 10월 28일 오후 6시까지만 출금을 안전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까지 이렇게 출금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29일 날 모든 이제 서비스가 종료가 되는 그런 이제 그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당장 좀 급하게 아니면 조금 찬찬히 이제 하셔야 되는 일은, 아직 시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8월 31일 됐네요. 이제 12시 넘어가서 8월 31일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9월 한 달과 이제 10월 거의 풀로 이제 그 출금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지파이넥스에 있는 코리아에 있는 XGP 코인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돼요. 옮기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XP 회원님들은 XP 개인 지갑이 있으시잖아요. XP 개인 지갑.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전송을 하시면 돼요. 코인을 전송을 안전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만약에 뭐 당장 거래를 위해서 뭐 디지파이넥스 글로벌 거래소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프로비트 글로벌 거래소로 옮기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옮기시려면 디지파이넥스 글로벌 거래소와 프로비트 글로벌 거래소의 회원가입이 다 완료가 되셔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거래소 회원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 XGP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좀 안전하게 옮겨 놓으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니까 천천히 이전을 하시면, 코인 전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공지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인을 전송을 하시려면 코인을 이미 뭐 여러 번 디지파이낸스 코리아 거래소에서 다른 지갑으로 전송을 하신 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으로 출금해 보시는 분, 이제 그 원화를 출금하시는 게 아니고요. 매도해 가지고 나한테 생긴 이제 원화를 출금하시는 게 아니고 디지파이낸스 코리아에 있던 XGP를 출금을 하실 때 최초로 출금하시는 분들은 출금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 서류들이 필요해요. 최초 출금 시에는. 그래서 디지파이낸스 코리아로 이제 이메일을 보내셔야 되는데요.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세 가지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신분증과 메모, 필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메모가 적힌 신분증. 그래서 신분증과 메모를 같이 이렇게 딱 대놓고 같이 찍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신분증에는 주민번호 뒷자리 그런 부분을 이제 그 포스트잇 같은 걸로 가려서 그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메모를 들고 내가 이제 셀카를 찍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분증을 들고 있는 내 얼굴하고 이 신분증의 내용이, 그 메모의 내용이 잘 보이게끔 그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신분증과 메모,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증 사진, 셀프 인증 사진을 찍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이제 디지파이낸스 코리아의 입금 이체 내역을 증명하는 이제 캡처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화로 최초에 원화로 입금한 원화가 있으시면 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환화를 입금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입금한 원화의 최근 이체 내역을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그 캡처를 해 주셔야 돼요. 캡처해 주실 때 이 은행 계좌번호가 다 보여야 됩니다. 디지파이낸스 코리아로 입금을 하셨다면 디지파이낸스 코리아 계좌번호도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낸 분,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보내신 회원님의 계좌번호도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 내용을 이제 캡처를 하시려면 잘 나오지 않는 은행도 있습니다. 그게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좀 잘 이거를 인터넷 찾아가지고 캡처하기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직접 은행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요. 은행에서 요날 최근 이체 내역을 이제 그 출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거래 내역을 이렇게 출력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메모 사항에는 이렇게 필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6가지, 7가지의 필수 내용들을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필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이메일 주소. 이거는 이제 이메일 주소는 본인 이메일 주소, 본인의 이제 계정 이메일, 계정 아이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메일이 아이디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여기다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금 요청 고객 성함,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UID라고 이제 그 거래소의 뭐 회원 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UID는 어디에 있냐면요. UID는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거래소 그 앱을 열어 보시면 이렇게 거래소 앱에 이제 이렇게 뜨잖아요. 뜨면 거래소 앱 제일 하단에 여기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개인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기 이제 개인 설정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개인 설정을 눌러주시고 개인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뜨면 이 화면 상단에 UID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 UID를 UID 번호가 이제 회원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000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UID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이렇게 UID 번호를 입력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출금 요청 디지털 자산. 어떤 코인을 출금 요청할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회원님이 XGP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갑 안에 있는 XGP를 몇 개를 전송하려고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만 개면 10만 개 이렇게 XGP 10만 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출금 수신 대상이라고 있는데요. 출금 수신 대상은 이제 어느 지갑으로 전송을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XGP 그냥 우리 회원님들 개인 지갑으로 전송을 하실 거면 그냥 그 개인 지갑으로 전송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타 거래소 XGP가 거래가 되는 타 거래소로 전송을 하실 것 같으면 만약 디지파이낸스 글로벌이면 여기다가 이제 디지파이낸스 글로벌이라고 적어주시고 만약에 프로비트 글로벌이면 프로비트 글로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타 거래소로 전송하는 경우 거래소 이름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프로비트 글로벌, 디지파이낸스 글로벌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그거를 제가 샘플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포스트잇에서 적은 거를 신분증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시면 되죠. 신분증에는 주민번호 뒷자리 지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 이메일 주소 7가지를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성함, UID, 그 다음에 출금 요청 코인 이름 XGP, 전송 수량, 출금 수신 대상, 뭐 타 거래소 지갑, 아니면 개인 지갑,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고 타 거래소로 이제 보내시는 거면 어느 거래소인지를 7번에다 적으시면 돼요. 프로비트 글로벌 아니면 뭐 디지파이낸스 글로벌이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출금 신청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좀 번거로우신데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출금이 된다라는 부분 꼭 알아주시고, 요거를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걸 미리 꼭 해놓으셔야만 출금에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금 신청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래소가 종료되기 전에 거래소 그 출금 종료되는 10월 28일 날 종료된다고 했으니까요. 10월 한 15일 정도 이전에는 출금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내 지갑으로 혹은 디지파이낸스 글로벌 아니면 프로비트 글로벌 지갑으로 XGP를 이전을 시켜 놓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XGP를 다른 지갑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서 거래할지는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 XGP 지갑으로 옮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일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특금법입니다. 특금법.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의 필수적인 법 시행이죠. 특금법의 모든 이제 거래소가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그에 따른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법이 이제 특금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특금법에 대한 준비를
XGP는 완벽하게 완료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칸 대표님이 이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 직접 보분 미팅에 출연해 주셔서 특근법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특근법 대응이 완료된 GP 코인 얼마나 확실하게 준비가 된 코인인지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자, 특근법 대응이 완료된 GP 코인. GP 코인 어떤 특정 코인이 정말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죠. 모든 플랫폼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이 회사가 튼튼하고 회사가 확실해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GP코인의 본사 FA 글로벌은 자, 영국의 금융감독청 FCA의 라이선스를 받은 허가를 받은 이제 정식 금융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대표님에 대한 칸 대표님 그리고 임원진에 대한 승인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인수를 하고 이제 사업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인증된 영국 FCA에서 인정한 허가받은 라이선스를 받은 GP코인 본사 FA 글로벌이 우리 GP코인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FCA 사이트에 꼭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인터넷이 굉장히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크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뭐 영어든 중국어든 전부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FCA 영국 금융감독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거를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번역을 해서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회사의 존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A 글로벌 BK 파이낸스 LTD 주식회사라는 곳이 FCA의 영국 금융감독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영국 금융감독청은요, 세계 금융감독기관 3대 금융기관 중에 가장 이제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심의 절차를 거쳐야 이제 FCA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3대 기관 중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금융감독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기관에서 허가받은 이 FA 글로벌은 정말 확실한 금융업을 하는 회사다라는 것을 이 FCA 금융감독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빨간색 글씨 막강한 자본력과 경험이 없으면요 FCA의 허가 및 감독하에 금융업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한 GP코인의 본사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회사에 대한 상세 내역들을 자세하게 FCA 금융감독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직접 한번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국의 특근법 분석이 완료됐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 칸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요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재단은 멤버십 증가를 위해 추가 상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현재 한국의 특근법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추가 상장, 특급법 분석 이 두 가지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추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특근법 분석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FA 글로벌의 칸 대표님은 한국의 특근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거의 이제 완벽하게 분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에 맞춰서 추가 상장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우리 프로비트 거래소에 상장을 했죠. 물론 프로비트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을 했지만 조만간 프로비트 코리아에도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한국의 특근법에 맞는 또 정확하게 통과되는 이제 그런 거래소의 추가 상장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근법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특근법 잘 아시겠지만, 자, 특근법이란 기존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이고요. 가상자산의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권 내에 편입을 통한 금융자산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라는 거죠. 제도권 내로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심의 절차를 통과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및 자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현 시점에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그냥 손에 꼽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4대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이 4개는 거의 확실하게 발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중소거래소 중에서는 아마 한 5-6개 정도만 이제 통과되지 않을까, 발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현 시점에는 예상이 되는데, 뭐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기사들을 보면요, 아마도 뭐 이렇게 그 은행 거래를 가상 계좌를 발급받지 않고서라도 코인으로만 거래하는 거래소는 거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큰 사건들이 있었죠. 큰 사건들이 코인 상장을 시켜놓고 이 그 코인들을 전부 상폐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최근에 많은 거래소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은행연합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연합회의 이제 심의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은행연합회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자, 근데 은행연합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뭐 자금 세탁 위험 평가 방안을 공개합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런 요건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은행연합회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은행연합회에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면, 그죠? 이 실명 계좌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성 평가라는 항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들이 이런 코인들은 우리가 만약에 뭐 평가를 할 때 안 좋은 점수를 주겠다. 이런 코인들이 있으면 우리는 가상계좌를 만들어 줄 수 없다. 이런 조건을 다는 바람에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제 큰 거래소들이 급하게 뭐 통보도 없이 막 이제 그런 잡코인들을 막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행이 거래소를 심사할 때 상장되어 있는 코인의 종류와 수도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게 그 코인에 대한 거를 어떤 코인이 그 상장이 되어 있는지를 은행연합회에서 들여다 보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코인 회사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근데 특근법 때문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특근법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거래소에 대한 규제입니다. 거래소에 대한 규제 그리고 가상 계좌가 발급이 되어야만 우리는 뭐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인데, 그 가상 계좌 발급 때문에 은행 연합회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특근법에서는 거래소에 대한 요구사항 제일 중요한 거 ISMS 인증을 획득을 해라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래소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완벽하게 이 조건을 부합하는 거래소는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0군데래요. 0군데. 빵이랍니다. 빵.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심의 기준이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항목이 코인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 보시죠. 자, 이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요. 신용도, 그러니까 리스크 구분, 상품 및 서비스 위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상자산 신용도라고 되어 있어요. 코인에 대한 신용도를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할수록 위험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용도가 낮은 코인이 많으면 우리는 너희들한테 가상계좌를 발급해 줄 수 없어 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신용도를 평가를 누가 할까요?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상 자산을 평가하는 정부 기관은 없습니다. 아예 한 군데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플랫폼들 중에
가상자산을 신용도를 평가하는 사이트가 우리나라에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 한 군데가 쟁글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쟁글이라는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의 이제 그런 코인들을 이제 신용도를 평가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있는 신용평가 기관 그 사이트인 플랫폼인 쟁글의 가상자산 신용도를 정보로 활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게 나오면서 이제 쟁글에 대한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고요. 쟁글은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이제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뭐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수익 모델로 삼은 사이트인데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처럼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사이트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수많은 코인들이 쟁글로부터 신용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도 엄청나게 줄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특근법이 시행되는 그 시점까지 뭐 정말 그 많은 코인들이 전부 다 평가받을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요. 자, 그래서 이 쟁글 사이트로부터 신용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코인이 너무 많이 상장이 돼 있으면 이런 것도 위험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우리는 가상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을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잡코인들을 싹싹 다 정리를 하게 돼버린 거죠. 자, 그리고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많을수록 위험 가중,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항목들 때문에 거래소들이 급하게 상장 폐지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쟁글 어떤 곳인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사이트예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뭐 BNB, 뭐 각종 코인들을 이 쟁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쟁글이라는 사이트에서 각종 코인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쟁글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이렇게 생긴 곳이에요. 이렇게 생긴 곳이고 제가 리플을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리플 지금 현재 1307원 정도 하네요. 1307원 정도 하고 보시면 여기 이제 등급이 A 플러스에서 A로 하향을 했다고 합니다. 하향을 했다고 하고 뭐 A 등급을 받았네요. A 등급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 코인을 평가를 해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그리고 코인 회사에서 공시 내용이 있으면 그 공시 내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이트가 쟁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쟁글이라는 사이트에 이미 한참 전에 우리 XGP도 이제 평가를 받기 위해서 XGP 본사에서 모든 심의 서류를 넣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칸 대표님이 우리 전지원 대표님한테 소식을 전해 주셨고요. 전지원 대표님이 이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모든 심사 자료를 이 쟁글 사이트에 이제 전달이 됐고요. 조만간에 이 쟁글 사이트에서 우리 XGP에 대한 평가 점수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현재 상황에서는 쟁글이라는 사이트의 심사 점수를 이런 신용평가 점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8월 14일날 기사를 보시면요, 최근 기사예요. 암호화폐 업계 쟁글 떠나 산만리. 이제 암호화폐 코인들이 이제 쟁글에 줄을 서 있는데 지금 특근법 시행될 때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쟁글의 점수를 받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심사 평가 기관에다가 우리 코인을 좀 평가해 달라고 이렇게 찾아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신용 평가 점수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요, 뭐 코인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 코인들은 이런 평가를 받을 생각을 1도 안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장이 된 코인이든 상장이 안 된 코인이든 뭐 이런 뭐 상장만 시키면 됐지 우리가 무슨 평가를 받아, 뭐 이런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전문 평가 기관의 평가 점수가 없으면 절대로 상장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쟁글이 아니면 다른 평가 기관에서라도 평가 점수를 받아야겠다라고 한 거고요. 자, 근데 은행연합회에서요, 뭐 은행 각자 판단에 따라 쟁글 이외의 평가 기관을 선정해도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평가 기관에 이제 공신력 있는 신용 점수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걸로 이제 뭐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우리 특근법에 대한 우리 XGP는 완벽한 대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 XGP는요, 이미 2019년 8월 26일 우리 디지파이넥스 글로벌 디지파이넥스 코리아에 상장되기 이전에 우리 글로벌 전문 평가기관 ICO 전문 평가 기관인 ICO 벤치로부터 전문가로부터 이제 확실한 XGP 가치 평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코인의 기술력 다양한 부분을 제대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추가로 쟁글의 XGP 심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 제가 좀 전에 해드렸죠. ICO 벤치 GP 코인 평가 한번 점수를 보시면요. 5점 만점에 4점을 받은 거 이제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XGP 토큰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설명을 해놓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5점 만점에 4점은 줄 수 있는 코인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를 받은 ICO 벤치에서 평가를 받은 많은 코인들 중에 이 XGP 같은 경우는요, ICO KYC 인증까지도 받았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ICO KYC 리포트, KYC 인증 같은 경우는요, KYC 인증이 어떤 부분이냐면,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개설을 하실 때 신분증 확인을 은행에서 하지 않습니까? 개인에 대한 신분 확인, 이 사람이 이 계좌를 트는 사람이 확실하게 맞다라는 이제 신분 확인을 하는 절차가 KYC 인증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입을 할 때도 무조건 KYC 인증을 거쳐야만 은행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인증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ICO 코인 회사들까지도 KYC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ICO KYC 인증은 개인이 인증받는 것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XGP 코인을 인증받는 게 아니고요. XGP 코인의 주인, 뭐 이제 신분 인증하는 것처럼 XGP 코인의 주인인 FA 글로벌을 인증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FA 글로벌에 대한 신분 확인을 하는 게 ICO KYC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인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회사가 확실하고 회사가 정말 뭐 사기 회사가 아닌 뭐 그런 뭐 안 좋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검증하는 작업이 ICO KYC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회사의 이제 팀들, 이 GP코인의 FA 글로벌의 팀들, 뭐 칸 대표님부터 임원진들 다 확인하고, 그리고 이 회사의 뭐 이제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뭐 이제 뭐 무슨 관리비 같은 거 영수증까지도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코인 회사 같은 경우는 제대로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엄두를 안 내는 게 이 ICO KYC 인증인데, 우리 XGP의 본사 FA 글로벌은 2019년 8월 26일 날 상장되기 전에 이런 KYC 인증까지도 마무리 지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한국의 특근법 통과 가능성이 높은 거래소에 추가 상장을 할 계획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특근법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거래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이슈가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라이선스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라이선스 같은 그런 인증서, 그리고 뭐 인가제, 허가제,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인과, 허가,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확실하게 검증된 코인이 아니면, 확실하게 검증된 거래소가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게 이제 그런 특근법에 대한 요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죠. 자, 근데 최근에 또 7월 달에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제 거래소 사장들하고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주요 거래소 뭐 사장들과 그리고 중소기업 거래소 사장들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만 뭐 그 고객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특근법이 잘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이제 그런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뭐 회의 내용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요. 여기에 참석한 회사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회의에 참석한 이제 회사들은 거의 특근법 통과가 확실한 최소 ISMS 인증 작업은 마친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4대 거래소 이외에 회사들을 보시면 지닥, 고팍스, 후오비, 한비코, 그리고 프로비트가 있습니다. 우리 프로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죠. 프로비트 글로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 프로비트 코리아 대표가 이 회의에 참석해서 같이 의견을 개진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프로비트 코리아도 특근법 통과가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 확실한 중소기업 중에 그런 회사 중에 한 군데고,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거래소의 글로벌 거래소에 우리 GP코인이 상장이 이미 되어 있고요. 프로비트 코리아에도 조만간 이제 상장 뉴스가 뜨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의 기대가 아니고요. 우리 전주원 대표님, 칸 대표님이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프로비트 글로벌에 상장된 거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2021년 8월 5일 날 거래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활하게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라이선스. 제일 이제 이런 그 특근법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요건들, 라이선스, 허가증, 뭐 인증,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A 글로벌, GP코인 본사가 어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FA 글로벌은요,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취득을 하고 있는데요. EU FIU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EU FIU는 에스토니아라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자, 근데 이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이 EU FIU 라이선스는요, EU 유럽 연합에서 전 국가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라이선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A 글로벌이 유럽 전역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이 라이선스가 있으면 사업을 하는데 훨씬 원활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라이선스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운영 라이선스, 우리 에스토니아 이제 이 국가적 그 금융정보관리국에 들어가서 그 조회를 해보시면, 회사로 조회를 해보시면 이 라이선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라이선스는 FVT000497이라는 라이선스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사업자가 어떤 사업들을 벌일 수 있는지 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이 활동 영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좀 확대해서 키워보면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 당연하게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서비스. 자, 그리고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 가상화폐와 가상화폐를 교환하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된다라는 거죠. 자,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우리 XGP다라고 하면요, XGP를 유럽 연합의 법정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내가 뭐 XGP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유로화로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지 또 그런 법정화폐로 교환이 되는 그런 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상화폐와 가상화폐를 교환하는 서비스. 이거는 뭐냐? 우리 XGP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업들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EU에서 인증받은 가상자산 이 라이선스는요, 정말 이 라이선스를 취득한 회사가 우리 FA 글로벌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 라이선스를 취득한 회사는. 자, 그리고 법정화폐 교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EU로부터 화폐성을 인정받은, 아직까지 교환은 안 되겠지만 이거를 화폐성을 인정받을 정도로 그 기술력이나 그런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이 EU FIU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걸 통틀어서 봤을 때 XGP는 통화 견줄만한 지위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EU FIU 라이선스는 굉장히 의미 있는 라이선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FA 글로벌이 사업을 글로벌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라이선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금융위원회에서 뭐 싱가포르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뭐 이게 전부 라이선스 없으면 안 된다. 뭐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선스 있는 곳만 인증된 뭐 코인 인증된 거래소만 거래할 수 있게끔 하겠다. 라이선스 없으면 전부 다 퇴출이다. 뭐 이런 게 싱가포르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XGP는 완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